네, 민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0일 월요일 밤에 전해드리는 오밤중의 뉴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벌써 많은 분들 들어와 주셨네요. 500여 분 들어오셨고요. 지금 현재 동시 시청자 수가 공교롭게도 503이네요. 네, 503명의 시청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자, 독일 뮌헨 LMU님, 들어오셨고요. 웬즈데이님, 고추할멈쫑이님, 최연실님, 문온리님, 낙엽이님, 우레님, 심순옥, 소리별, 웬즈데이님, 그 다음에 지난여름님, 양동욱님 이렇게 들어오셨고요. 엔젤빛 그림TV님도 오셨네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그리고 베리님하고 소정님 스패너로 수고해주고 계십니다. 자, 윤유나님도 들어오셨고요. 식장산 잼잼이님, 임채정님 오셨고요. 전원일기님 오셨네요. 김기현 3,800만 원에 산 땅이 굽혀서 640억 됐답니다. 이 얘기는요. 김기현이 울산시장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울산 그 산 중에 산 안에 있는 산지 땅을 샀어요. 근데 이 산지 땅인데 이게 보통 보면 거의 맹지 비슷하고요. 산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이게 가격이 형편없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도로가 나면서 맹지 비슷한 땅이었는데 도로가에 엄청나게 비싼 땅이 돼버린 겁니다. 이거 황당한 일이죠. 그래서 6천 몇백만 원, 6천 몇백만 원에 산 땅이 갑자기 600억이 넘는 그냥 금싸라기 땅으로 바뀐 거죠. 누가 보더라도 특혜가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아니 거기서 김기현 씨가 국회의원도 했고 울산시장도 했으니까 당연히 뭔가 이 정보를 빼냈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자기 땅으로 철길을 도로를 꺾은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죠. 자, 근데 그 사건 수사가 되다가 말았습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그 황우여 아니, 황우여가 아니군요. 갑자기 까먹었네. 이 경찰에서 그 수사를 하려고 했지만 검찰 쪽에서 영장도 안 내주고 이렇게 방해를 하면서 결국에 수사를 하지를 못하고 주저앉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 따지면은 사실 할 게 많죠. 이제 김기현 그 의원 같은 경우 사실 본인은 되게 억울해 합니다만 그 동생과 관련된 문제, 그래서 그 당시 그 울산 경찰에서 그 수사를 했던 그 건, 특히 자기 딴에는 그 청와대에서 하명 수사를 받았다는 등 이렇게 억울해 합니다만 그거 억울해가 하나도 없어요. 아는 사람은 황운하, 맞습니다. 황우여가 아니라 황운하입니다.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이 사실 수사를 몇 번을 하려고 했는데 검찰이 수사를 방해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수사를 못한 겁니다. 근데 울산에 사실 소문이 되게 많았어요. 그 울산 쪽에 조금 아는 사람이면 김기현 의원하고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하고 김기현 시장 동생하고 그 커넥션이 있다라는 의혹 되게 많았습니다. 아시다시피 김기현 시장 동생이 레미콘인가 하여튼 건설업자 이쪽이잖아요. 근데 그 울산 쪽에 그 들어가는 그 레미콘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어요. 그래 이걸 보고 특혜가 아니냐, 무슨 외압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엄청 많이 났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다가 말았죠. 결국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나 김기현은 청와대에서 그 다시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등 하명 수사를 했다는 등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거 하명 수사 아닙니다. 정말로 해야 되는 수사였어요. 그리고 지금 김기현 시장 당시 그 땅 문제만 해도 그래요. 그거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거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비리 의혹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다른 국회의원이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만약에 그게 민주당 국회의원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그냥 넘어갔겠어요? 절대로 그냥 안 넘어갔죠. 자, 사실 김기현 같은 사람은 비리? 제가 볼 때는 김기현부터 털어야 돼, 사실은. 아니, 국회의원 혹은 시장 동생이 건설업자를 한다면은 사실 의심 되게 많이 받아요. 당연히 의심 받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시장 동생이 건설업자야. 그러면
그냥 누구나 일단 이상하게 보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사가 언론 가지고 있는 경우 당연히 이상하게 보는 거 아닙니까? 참, 하여튼 뭐 그렇죠. 예.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초반부터 다른 얘기에 조금 빠졌네요. 네. 자, 최현실 님도 오셨고요. 카테고리 님, 예. 김기현 완전 박살나게 조사해야 한다. 김미애 님 죽었겠죠? 벌써 감옥 갔겠죠? 벌써 난리 났겠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김기현이 아니라 민주당 국회의원이, 예, 또 민주당 시장이, 예, 뭐 동생, 민주당 시장의 동생이 무슨 건설업자를 한다. 그럼 난리 났어요, 벌써. 끝장났어. 예? 민주당 국회의원의 동생이 뭐 건설업자다? 그래서 난리나 끝장이야, 벌써. 뭐 볼 것도 없죠. 아무 비리가 없어도 벌써 탈탈 털렸을 겁니다. 오죽했으면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 동생이 그 도선상가 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도선상한 게 문제가 있다고 다 털지 않았습니까? 오죽했으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걸로.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자, 정똑TV님 들어오셨고요. 예, 새롬님도 오셨네요. 자, 벌써 지금 뭐 시작하다 보니까 얘기가 좀 딴 데로 샜는데요. 오늘은 제가 3가지 주제를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그제 이제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월요일이라서 기자 간담회를 했거든요. 자, 기자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거의 선제 타격을 했습니다. 검찰에 대해서 선제 타격을 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고요? 자, 이겁니다. 검찰이 또 이재명을 부르겠다라고 하니까, 자, 이재명 대표가 검찰이 뭐 더 먼저 언론 플레이를 하기 전에 먼저 언론 플레이에 들어간 겁니다. 나를 부르는 거는 결국 내가 대선 패배자라서 부르는 거 아니야. 대선 패자 때이기 때문에 계속 부르는 거지. 그래, 그럼 나갈게. 뭐 내가 대선에서 진 내 잘못이지 뭐. 아휴, 뭐 내가 나가는 거 힘들고 모욕적이지만 우리 국민들이 고통받는 거에 비하겠어? 네, 그래, 내가 졌으니까, 내가 져서 다 이렇게 국민들이 피해보는 거니까 내가 나갈게 라고 이렇게 선수를 쳐버렸습니다. 자, 검찰은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그랬어요. 사실 오늘부터 언론 플레이를 들어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토요일 날,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토요일 날 검찰이 이제 그 이재명 대표를 소환해서 조사를 했잖아요. 근데 이 토요일 날 이렇게 소환 조사를 하게 되면 언론 플레이 하기가 되게 좀 힘들어요. 그 다음날 일요일이잖아. 밤늦게까지 조사를 했잖아.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그 다음날 언론 플레이를 하기가 쉽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토요일 날 큰 뉴스가 터졌기 때문에 일요일 날은, 예, 토요일 날 터진 뉴스를, 예, 급하게 그 후속 처리하는 데 시간이 다 집중되기 때문에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하기 쉽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월요일 날, 그러니까 오늘쯤 언론 플레이를 들어갈 거였는데, 자, 이재명 대표가 먼저 오전에 치고 나가버린 겁니다. 야, 또 부른다는데, 그래, 갈게. 아, 더러워서 간다.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러면서 내가 대선 패배자라서 부르는 거니까 내가 가야지 뭐 어떡하겠어. 라고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자, 검찰로서는 허를 찔린 게 돼버렸습니다. 먼저 언론 플레이를 해가지고 뭐 그 소환을 또 할 거다, 뭐 소환해가지고 내용이 뭐인 거다, 그러면서 뭐 이번에 1차 소환에서는 뭐 제대로 답을 안 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이재명을 몰아가려고 그랬는데 먼저 팡 쳐버린 거지. 아, 내가 대선에 진 것 때문에 이렇게 불려 다니는 거니까 어쩌겠어, 내가 또 나가야지 뭐 라고 해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검찰로서는 되게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게 됐죠. 자, 그로 인해서 검찰이 어쩔 수 없이 이재명한테 끌려가는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이재명의 선제 타격, 헛찔린 검찰입니다. 저는 사실 이재명 대표가 출석 안 할 거라고 봤어요. 왜? 지금 검찰이 추가로 소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소환의 필요성은 없고, 누가 보더라도 또 소환하는 거는 그닥 모양새가 좋지 않기 때문에 거부하더라도 크게 정치적 부담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사실상 더 부르기는 어렵겠구나, 더 부른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나갈 이유도 없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예, 어떻게 보면 허를 찌른 거죠. 저 역시도
이재명 대표한테 헛찔린 거죠. 안 나갈 거라고, 거부할 거라고 봤는데 그런 예상을 보기 좋게 뒤집어 버린 겁니다. 아니, 나갈게? 내가 대선에 져서 자꾸 불려다니는 거 아니야. 그럼 나 계속 나가야지 어떡하겠어? 라고 하면서 지금 검찰의 행동이 얼마나 정치적인가, 그리고 정적에 대한 탄압인가를 너무나도 명백하게 드러내 보였던 겁니다. 때로는 이렇게 구구절절한 설명보다도 한 가지 행동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상황을 너무나도 잘 활용할 줄 알고 또 그런 상황을 너무나 잘 만든다는 점에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달리 봐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자세한 얘기는 제가 좀 이따가 계속 본문에 들어가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게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고요. 두 번째 주제는요, 아마 오늘의 메인 주제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고소하고 고발이 왜 다른지 안 그래도 궁금했어요 라고 하셨거든요. 자, 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김건희의 주가 조작, 추가로 드러난 이 주가 조작과 관련해 가지고 김의겸 의원이 지난 토요일 날 논평을 냈습니다. 논평을 냈더니 이것을 시비를 걸어 가지고 오늘 고발을 했어요. 대통령실에서.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김건희 우리기술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김의겸 의원이 논평을 낸 거예요. 뭔가 사실관계를 폭로한 것이 아니라 언론 보도가 나왔고 이 언론 보도에 대해서 논평을 낸 겁니다. 근데 논평을 낸 거에 대해서 고발을 해요. 자, 일단 말이 안 되죠. 논평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보도가 나왔으니까. 보도가 나왔으니까 논평을 했는데 그 논평에 대해서 고발을 한다? 일단 말이 안 돼요. 근데 더 웃기는 거는 고발이야. 정보통신망법상 고발이야. 명예훼손 고발이야. 왜 고발이죠? 예. 고소하고 고발이 다른데요. 고소하고 고발이 왜 다른가? 그리고 왜 고소가 아니라 고발을 했을까? 저는 이것이 사실상 범죄를 자백한 거라고 봅니다. 주가 조작 했다라고 인정한 거나 다름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대목에서 고소가 아닌 고발인 이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백이나 다름없다. 범죄에 대한 자백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고요? 네, 그 부분은 제가 본론에 가서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들으시면 라고 하실 거예요. 자, 다음 얘기. 세 번째 얘기는 조금 속 터지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난방비가 갑자기 많이 나오는 바람에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서민들 지금 힘들다,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서민들은 이렇게 난방비 폭탄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윤석열은 대통령실 리모델링 한답니다. 또 아니, 옮긴 지 얼마 됐다고 옮기면서 싹 리모델링 해놓고서는 뭐 또 리모델링을 한다고? 이것들이 미쳤나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아니, 도대체 뭘 자꾸 리모델링을 한다 그래? 작년에 옮기면서 리모델링 싹 했는데 그거밖에 안 들어갈 거라며. 자, 대통령실 옮기고 그러면 돈 많이 들어가니까 찬찬히 차분히 예산 짜고 계획 짜고 하십시오 라고 했더니 아니야, 당장 옮겨야 돼, 돈 별로 안 들어 라고 바득바득 우겨서 가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작년에 대통령실 청와대 버리고 용산으로 가면서 그 이전 비용 400억 그거 바득바득 문재인 대통령한테 우겨가지고 윽박질러가지고 딱 받아낸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걸로 다 끝인 줄 알았더니 계속 추가로 들어. 그런데 또 리모델링을 한대. 국민들은 지금 난방비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도대체 얼마를 쓰려고 여기다가. 생각하면 화가 납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리모델링 한다는 거 이거 기사가 별로 안 났어요. 두 군데 났거든. 연합뉴스하고 강원일보에서 났어. 야, 이거 국민들이 알면 열받을 뉴스 아닙니까? 열받을 뉴스가 되니까 다들 쉬쉬하고 있는 거죠.
야, 유치찬란합니다. 윤석열 정권 이렇게 언론을 통제하고 언론 보도를 막고 있는 겁니다. 뭐 이딴 놈들이 다 있나 싶어요. 자, 여하튼 자, 서민은 난방비 폭탄인데 대통령실은 또 리모델링 한다고 설친다. 자, 이게 오늘 준비한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입니다. 자, 좀 이제 열 받는 얘기죠. 예, 여러분 이 얘기 모르셨죠? 대통령실 또 리모델링 한다는 얘기. 예, 근데 오늘 기사가 났습니다. 화딱지 나는데 일단 하나하나 좀 짚어 보겠습니다. 자, 원님, 네, 후원 감사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그에 앞서서 한 분이 또, 최연실님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좀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들이 몇 가지 더 있고요. 주제 말고도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도 하나 있어서 같이 한번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얘기 지금부터 하나씩 진행해 보겠습니다.